안녕하세요. 슈퍼게임 이세무사TV의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8월이 지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정보 분석을 가장 잘하는 정보 분석의 1인자 몽당연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미 구독자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몽당연필이라고 합니다. 더 없습니까? 제가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칭찬을 해드려야겠네요. 제가 이제 3박자 투자법을 하잖아요. 그래서 차트 분석, 재무제표 분석, 정보 분석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정보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럴 때마다 제가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하루에도 수많은, 정말 수천 건 이상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고요. 수백 건 이상의 공시가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커뮤니티들, 네이버 종목 상담이나 종목 게시판이나 아니면 카페, 블로그 이런 데 수많은 정보글들, 또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고 있지만 유튜브에 수많은 정보의 정리글들 또는 가짜 정보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정보들을 다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는 게, 정보 분석의 꽃은 상승률 종목들이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드리죠. 그 이유는 우리가 떨어지는 종목의 정보를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종목의 정보를 공부를 하고, 이런 재료가 요즘 먹히는 장이구나, 그래서 이런 산업, 이런 종목이 가는구나를 공통점을 찾아내면 그 옆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찾기가 쉬워져요. 결국은 올라가는 종목의 정보를 찾는 게 정보 분석의 핵심이고 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올라가는 종목의 정보를 가장 잘 찾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단언컨대 우리 옆에 계신 몽당연필님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거의 4, 5년 이상 상승률 32 종목을 매일매일 하루도 안 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달에 한 번 저와 함께 방송을 하는데, 일간 상승률은 여러분들이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카페에서 몽당연필님이 올리신 글 매일 보시면 되고요. 주간 상승률은 몽당연필님이 주간 방송을 매주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월간 방송은 저와 함께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이제 8월달 정리를 우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 어쨌든 또 올라가 있는 8월 31일 기준 월간 상승률 분석을 토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한번 8월달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주가 12종목 정도 됐고요. 30개 중에 12개. 네, 아무래도 델타 바이러스 확산세가 펼쳐지면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제약바이오 쪽의 움직임이 조금 더 나왔던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친환경차 관련주라고 써놨는데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충전, 요 4개가 8월 달에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었고, 나머지는 대선 관련주가 약간 있었습니다. 1위는 신규 상장주네요. 나노 CMS라는 신규 상장주고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은 알료 사업이거든요. 알료? 화폐 프린팅할 때 쓰는 알료. 어...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재료는 LED 조명 회사들이 이야기할 때 항상 램프가 무슨 바이러스를 박멸했네, 이런 재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세게 움직이는 좀 특이한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주 다른 종목들이 처음에 이런 큰 신규 상장주의 순환매가 끝나고 나서도 나노 CMS는 여전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승률 몇 %죠? 8월달 기준으로 197% 나왔습니다. 197% 올랐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10,000원이 주가면 한 30,000원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 오늘도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말씀드리는데, 지금 오늘 종목 언급하는 건 추천 종목이 아니고요. 8월 달에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왜 높았는지를 설명하는, 그럼 또 그런 설명 과정에서 주변 종목들이나 주변 테마가 있으니까 그런 걸 집중적으로 들으세요. 왜 올랐는지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오니아네요. 바이오니아. 네. 우리가 진단키트 대장주 하면은 가장 먼저 시젠을 생각하죠. 시젠을 생각하는데, 진단키트 사업자로 시작해서 현재 자회사를 통해서 백신과 치료제 쪽의 개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우하향하는 기조와는 다르게 8월달 들어서 거의 1배 수준으로 상승을 많이 했네요. 그럼 바이오니아는 더 이상 진단키트라고 부를 수는 없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치료제 관련주 또는 백신 관련주. 몸짓도 이제 2조 원대에 육박합니다. 세 번째는 3일이네요. 물류 관련주인데요. 아무래도 대선 관련주 중에서 야권의 현재 2등 주자의 이미지인 홍준표 관련주로 부각받은 걸로 보이고요. 홍준표 관련주라고 하는 대선 관련주들이 오늘도 많이 순환매를 돌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야권의 대선 주자는 11월 달에 통합 과정을 겪을 텐데, 현재 여전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위지만 지금 밑에서 쭉 올라오는 속도 자체가 너무 빨라서 부각은 홍준표 관련주가 시장에서 받고 있고, 반대급부를 통해서 윤석열 관련주는 금일은 쭉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권도 10월 달이면 통합이 될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과정이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저희가 뭐 정치색을 가지고 어디 정당에 대한 정치적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대선 관련주라고 오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거의 10년 이상 대선 관련주가 매 시즌마다 나오고 있는 거고요. 크게는 인맥 관련주, 정책 관련주로 나누는데 인맥 관련주가 이제 지금 홍준표 관련주, 윤석열 관련주, 이낙연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이렇게 네 분이 지금 가장 이제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분들하고 뭐 사돈의 팔촌이다 뭐 이런 관계가 이제 인맥 관련주인 거고 반대로 또 정책 관련주가 있는데요. 정책 관련주는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에서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될 때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 뭐 이런 쪽에 계속 이슈가 됐었죠. 우리나라도 아마도 그런 뭐 친환경 관련 사업들도 다 대부분 정책들에 입안이 될 것이고 또는 뭐 건설 쪽 경기 부양이랄지 일자리 창출이랄지 이런 쪽이 있을 테니까 대선 관련주가 나쁘다 좋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탑 30에 인맥 관련주가 들어있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6위에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있네요. SK바이오는 6위예요. 83% 올랐습니다.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이? 23조 9천억이었는데요. 오늘자로 제가 장 마감하고 왔을 때 거의 신고가 부근까지 또 갖다 붙여놨습니다. 대단하네요. 역시나 백신 사업이랑 K자가 붙은 백신이 몇몇 군데에서 개발을 하고 있지만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다른 종목들은 역배열에 우하향하는 기조로 계속 빠지고 있는 반면에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거의 유일하게 상단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려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백신 치료제 이런 물음보다는 시장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경구용 치료제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느냐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치료제 임상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나오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셀트리온이 주사제로서 만들어내긴 했지만 현재는 조건부 허가를 얻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먹는 약 아니면 복용 편의성을 위해서 앞으로는 뭐 백신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관련 테마 내에서도 경구용 치료제라고 재료가 붙는 테마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형상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위에 위메이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게임주에서 가장 급등한 종목이네요. 8월 달에 게임 업종이 진짜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떨어지고. NC소프트는 엄청 떨어지고요. 가장 많이 빠진 식자총 1위였는데. 펄어비스 엄청 올라가고요. 위메이드 엄청 올라가고요. 현상들이 다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요. 제가 위메이드를 정보 분석을 하면서 가장 좋게 봤던 게 아이템을 현금화한다는 그 로직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게임은 내 돈을 들여서 아이템을 사서 만족감을 얻는 그런 로직이었다면 앞으로 게임 업종에서 가야 될 세상은 내가 뭐 아이템을 획득했으면 그 아이템을 코인이 됐던 NFT 형식이 됐던 그것들을 현금화시켜서 돈을 벌 수 있는 말 그대로 메타버스가 돈이 되는 그런 로직이 게임 업종에 요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전체적인 게임 관련 회사들에서 이런 로직 쪽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게임 회사들도 그런 식의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게임주 중에서 그런 종목 좀 일찍 찾으면 위메이드처럼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또 공부를 열심히 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임 업종이 좀 움직임이 많았고요. 12위에 세아 제강 지주가 64% 올랐습니다. 세아 제강 지주는 현재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고 수출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관광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조금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미국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조그만 종목인 방관 사업을 하는 휴스틸 같은 것들도 기조를 따라가는 거 보면 국내에서 미국 인프라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이미지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걸 국내 로직으로 끌고 오자면 여전히 국내도 조정받고 V자 반등을 하는 건설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건자재는 조금 느리더라도 현대건설, GS건설, 그리고 대우건설 웬만한 메이저 건설사들이 다 거의 V자 반등 형식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남은 기점을 잘 이용해서 내년에도 비슷한 기조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13위에 사마 알미늄이 올라왔고요. 사막 알미늄? 알미늄을 생각하면은 몸통의 로직은 이거였어요. 앞으로 국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원사업이 회복하면서 원래 알루미늄 쓰는 쪽에서도 많이 쓴다면 우리가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소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에서 이런 금속단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하고 알루미늄 같은 원재료를 사용해서 제품이나 상품을 만드는 쪽은 가격 전가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쪽은 여전히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이고 그런 로직이 딱 들어가면서 사마알미늄, 조일알미늄, 그 전엔 디아이동이라는 종목이 크게 움직였었고요. 그 뒷단에 있는 알루미늄 탄산재를 만들고 빌렛이라는 알루미늄 덩어리를 또 사업하는 PJ메탈까지 알루미늄 관련주가 쭉 따라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알루미늄 관련 올라왔던 종목들은 그렇게 4개. 삼화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 뭐 DI 동일, 동일, PJ 메탈. 등등등. 그리고 그 전의 기조는 구리가 먼저 보여주고 있었죠. 알루미늄으로 번지고 그 뒤를 타이어 쪽이랑 철강 섹터 내에서 이게 동일한 로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래 산업인 전기차, 수소차가 많아집니다.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 수소차는 중량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타이어는 타이어의 보강제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이어의 보강제는 합성 섬유 같은 걸로도 만들고 스틸 코드처럼 금속 성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 코오롱 인더, 고리어 제강 이런 데들이 타이어 코드 관련주로서 시세를 잘 보여주고 현재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철 같은 것도 최근에 신팩 같은 종목 보면은 페로망간이나 페로실리콘이라는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철에 들어가서 앞으로 쓰이는 전기차나 거기에 뭐 모터라든지 이런 소재단으로 점점 많이 들어갈 건데 그런 것들을 다 보면은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쪽에 들어가는 구리, 알루미늄, 타이어, 철강 여러 군데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속 관련주들이 좋았다. 네. 그리고 SM CNC가 48% 움직였었네요. 엔터 SM 그룹 산하 회사고요. SM의 가장 큰 재료는 매각이었죠. 매각이었고 카카오네, 네이버네, 최근에는 CJ까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근래 들어서는 뭐 CJ의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SM이 강하게 추세를 형성해주고 엔터사들의 IP인 아이돌들이 컴백을 하고 음반이 빵빵빵 찍히고 하면서 SM 좋고 YG 따라붙고 JYP 따라붙다가 JYP는 실적이 살짝 미스하면서 빠졌다가 또 조금씩 회복하고 이런 와중에 중국이 좀 희한한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약간의 자유나 이런 쪽을 가져갈 수 있는 업종들은 거의 다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사상 교육을 한다든지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있다면 나라에 기부금 쪽으로 자금을 대기한다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엔터의 대스타들을 이런 횡령이나 여러 가지 건이 엮이면서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이게 저희 나라 엔터 산업으로 번질까 조금 우려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좀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각자의 선택이 이제 갈릴 것 같아요. 그쪽에 센티에 민감한 사람은 엔터 업종을 조금 그런 식으로 바라볼 것이고 숫자에 미치는 영향이나 신인 가수들이나 이런 음반 같은 것들 팔리는 기조로 봤을 때 숫자는 땅땅하다 이런 쪽을 보는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로 판단할 것이고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엔터 산업. 근데 SM보다 SM CNC가 더 많이 오르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SM 그룹에 속해 있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SM CNC와 SM 라이프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 상승률 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이 큰 것보다 덩치가 작고 유통 주식수가 작다면 작은 에너지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도 동일한 로직으로 SM보다 작은 시총에 같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등락률이 훨씬 더 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벼움에 따른 등락의 큼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아이돌에 관련된 굿즈라든지 음반 관련 사업을 하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거기다가 몸집도 가벼운데 매각 재료가 있으니까 동시에 이렇게 움직여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탑 30 몇 년 동안 하면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30위 안에 오른 적 있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죠. 네, 한 번도 그럼 시가총액 탑 10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는 제 기억에는 뭐 작년에 장이 워낙 좋아서 네이버나 카카오는 뭐 한 번씩 당연히 있었을 것 같은데 카카오 액면 분할한 다음 날이랬지? 작년에 10월부터 12월까지의 그 불장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때는 대형주만 땡기는 장이었으니까 네.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너무 무거우니까 500조짜리가 뭐 탑 30에 올라서 뭐 10%, 15%씩 올랐었던 기억은 저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씀해 주시죠. 8월달 26일에 디스플레이 텍이라는 41% 오른 종목이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 관련주네요. 충전 관련주도 8월달에 고민을 많이 하게 했던 섹터였습니다.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충전이라는 키워드를 그냥 딱 하나 던져놨을 때 이 확산을 너무 많이 할 수 있는 단계라서 충전은 전기차가 많이 깔리면 생길 수밖에 없고 급속과 완속으로 또 나뉘고 그리고 또 뭐 아파트로 생각하면 신축과 구축이 또 나뉘고 현재 있는 주유소로 생각하면 주유소 옆에 또 전기 충전소가 생각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생각하면 스타벅스에 전기 충전소가 생기겠구나도 생각하고 별별 생각들이 엄청 커지는 산업인데 주식 섹터로 조금 이렇게 가져와 보면은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거는 물밑에서 전기차 충전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쪽에 관련된 부품 장비나 개발하고 있거나 하는 디스플레이텍, 원익 P&E, 시그넷 EV
이런 종목이 움직이고 있다면 이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충전을 하려면 전압에 관련된 것들, 변압기 관련 섹터를 하는 애들도 전기차 충전 시대에는 뭔가 먹거리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전기차 충전 관련 이런 지분 관련 종목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충전이 지금의 초기의 모습이라면 2차 전지 소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 움직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좀 공부거리가 될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여전히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충전 관련주는 몽당면 필름도 계속 공부하고 자료 정리하시는 중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0위는 거의 다 봤는데요. 8월달 말에 이 움직임을 가지고 9월달 초 지금 3거래일이 지났는데요. 코스닥은 거의 V자 반등해서 거의 다 올라온 상태고 거래소는 중간 정도 올라온 상태 이런 식으로 지수단을 움직이고 있고 전반적인 상승률 상위 시장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대선 관련주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코로나 관련주도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뒷단에서 알게 모르게 움직이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흔히들 이야기하는 리오프닝 관련주. 그럼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지금 8월 달에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바이오니아가 있었고 뭐 분명히 더 있었을 텐데 코로나 관련주들이 코로나 수혜준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로 피해 입었던 코로나 피해주들이 동시는 아니지만 이제 지금 또 꿈틀대고 있다. 델타 변이도 분명히 잡힐 것이고 위드 코로나 하고 있는 단계니까 그쪽 설명 한번 좀 해주시죠.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경제 우선순위를 조금 더 포커스를 두겠다는 말을 돌려서 말하는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이제 선결 조건으로 백신의 접종률을 들고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질병관리청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접종률을 데이터를 뽑아서 엑셀화 시키고 있는데 0.7% 정도의 증가율로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한 0.3% 정도로 조금씩 또 루즈해지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기타의 조건을 제외 시 하루에 0.7% 정도의 증가의 상승률로 치자면 10월달 중순 정도 되면 질병관리청에서 이야기하는 선결 조건에 어느 정도 얼추 맞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나온 소식은 추석 전후에서 계속 조금씩 인원을 풀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이제 선결 조건보다 실제적으로는 조금 더 빨리 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던 와중이면 투자를 하던 매매를 하던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게 부각받기 전에 한 텀을 미리 가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숙명인데 리오프닝이나 위드 코로나 관련주란 단어는 지금 벌써 8월 초부터 한두 번씩 나오기 시작한 단어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조금씩 생기고 있는 와중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우리가 흔히들 여행, 항공, 면세, 화장품, 카지노, 편의점, 영화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피해 섹터들이 델타 변이로 쭉 흘러내렸다가 반등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 개별 종목군들의 수급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공통점이 기관들이 좀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카지노에선 강원랜드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유흥에서는 역시나 하이트진로 그리고 최근에 아시아나항공이 조금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리오프닝이나 위드 코로나 형식을 조금 더 빨리 생각해 본다면 지금도 다른 사람보다 요만큼 늦었어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종목들 아까 말씀하신 뭐 항공, 여행, 레저 이런 종목들이 코로나 발병 작년 3월 이후에 지금 처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델타 변이 이전에 이제 코로나 좀 다 끝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 한번 있었고 이제 곧 우리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 항공, 여행, 뭐 면세, 호텔 다 한번 움직였었는데 그때 움직였던 업종들 또는 종목들과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꿈틀대는 것들과는 거의 일치하나요? 아니면 뭔가 좀 또 다른 모습이 있나요? 제일 다른 모습은 델타 변이가 계속 확산이 되는 와중에 적자 폭을 많이 줄였냐 못 줄였냐 이 차이점이 조금 그러니까 이미지상으로만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될 거야 뭐 어디 면세점을 가게 될 거야 아니고 재무제표상으로 실제 분기 실적이 반영이 되는 속도가 적자만 계속 보던 기업이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나와주는 모습이 보이냐 안 보이냐가 주가에 반영이 된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코로나 피해주들,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을 볼 때 제가 늘 뭐 삼박자 투자법을 말씀드리니까 재무제표도 확인을 꼭 하셔서 진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게 숫자로서 반영이 되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상승률 마감을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몽당면 필름이 뭐 한 주 한 주 또는 한 달 이렇게 계속 보신다는 거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알면 예측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예측력이 높아지신 몽당면 필름께서 9월 장에서 우리가 네. 관심 가질 뭐 업종 테마 진짜 다코스로 좀 생각하는 애들 있다. 얘네 좀 관심 가져봐라. 이렇게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요새 이제 약간의 보이는 현상은 2차 전지 소재 라인이
조금 슬로우해지는 모습이 조금 보이고, 국내 K 백신이나 K 치료제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셀트리온 3사의 최근에 주가 추이를 좀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반등세를 다 같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 제약 같은 경우는 그 단계를 지나서 정배열을 완성을 하긴 했거든요. 셀트리온 제약을 말하는 거죠. 네, 제약은 어느 정도 완성을 했는데, 만약에 연구용 치료제에 대한 것들이 소식이 뜸해지고 셀트리온이 이런 주사제용 치료제 같은 것들에 대한 또 다른 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뭔가 하나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지금 같은 장에서는 그런 애들 반등세도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워낙에 원래 강했던 표정 첨단 소재라든지 코미코라든지 그거 말고는 물밑에서 낚시하는 듯한 느낌으로 거의 한 달 내내 계속 관심 갖고 있는 건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 지금 몽당연필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업종 테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8월달 사실 월중으로 좀 빠지다가 올려서 코스닥은 사실 크게 빠진 것도 없고 8월 한 달로 보면 거래소는 약간 빠졌던 달인데 9월달에 좀 어떻게 힘을 받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9월달 셋째 주는 추석이 껴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10거래일 남짓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급변하는 시장의 느낌은 아닐 것 같고요. 거래소 기준으로 박스권의 박스권 느낌? 3050 요번에 한번 빵 한번 닫고 그 전에 꼭지는 3300 정도의 지수단을 보여줬었는데요. 약간 그 중간에 작은 박스권 정도의 느낌이 조금 반복되지 않을까? 그 정도 그냥 얄팍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얄팍한 생각을 몽당연필님이 아주 깊은 시각을 보여주셨네요. 정보 분석은 약간 꼼꼼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거든요. 우리 몽당연필님 8월 상승률 상위 종목 분석 잘 들었고요. 또 다음 달에도 저와 함께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만큼 수익이 나고 있지 않죠? 작년과 올해의 장세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요. 특히나 작년에 시작하거나 올해 시작하신 초보 투자자분들은 몽당연필과 함께하는 과외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쉽게 친절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